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 쟤는 매사에 게으르고 의지도 약하고 좀 부정적이라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쉽게 우울증에 걸리더라.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에 의해서 쉽게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약해서 걸리는 병은 결코 아닙니다. 올곧고 바르게 살려다 보니까 세상의 풍파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씻을 수 없는 크나큰 트라우마를 얻어서 그 외 너무 많은 이유들로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는 병이 저는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유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울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를 만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을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울증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지 하고 회피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마주보고 대면했을 때 그때 진정 바르고 옳은 치료가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울증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으름과 타고난 성향과 기질의 게으름은 달라요. 겪어본 사람이면 다 압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손톱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잘 정돈되어 계시나요? 매번 손톱을 확인하고 길었네 하면 자르고 하시나요? 우울증은 이 사소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손톱을 잘라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구나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저는 요즘도 손톱을 확인합니다. 많이 길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그동안 우울에 좀 빠져 있었구나. 왜 이걸 이만큼 자란 걸 몰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계단을 많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 제가 계속 손톱이 깨끗하고 잘 정돈돼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모두에게나 당연한 것이 누구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는 환자를 의지박약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그렇게만 알고 지내오셨다면 저는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우울증 환자임을 밝히지 않고 있을 때 어떤 분께서 난 이해를 못하겠어.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그 우울증이 올까? 꽤나 큰 상처였습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이나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우울증이 온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걸까? 우울증이 와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저는 그 앞뒤는 썩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에게 그 말을 했던 지인분에게는 다행입니다. 잘 되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굳이 환자인 나를 이해해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고 당신은 우울증 환자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편견, 선입견 등을 가지고 함부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한 우울증으로 환자를 마주하면 그것은 우울증 환자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럴 의도는 아마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는 우울증을 어떠한 증상, 우울증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우울장애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많은 증상을 동반합니다. 기분장애, 식욕저하, 혹은 폭식,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저하. 제가 겪은 증상들만 해도 정말 다양하고 너무나도 많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울증도 하나의 정신적 장애이므로 우울장애라는 표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우린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약자가 도움을 청할 때 손을 내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더 나은 사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울증 환자인 내가 타인에게 내 삶을 다 맡겨버리거나 던져버리거나 나의 문제를 그 사람에게 온전히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타인도 내 삶을 전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한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내 두 다리로 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그랬어요. 우울증은 계속 날 끌어내고 밀어내고 잡아당기고 밀쳐내고 어떻게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심하면 계단을 부술 때도 있었어요. 그치만 그래도 나는 다시 두 발로 서고 다시 계단을 만들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조건 혼자서 해내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와의 건강한 관계, 이것도 딱히 어떤 결론이나 틀에 박혀있는 어떠한 형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저는 국가의 어떤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든 친인척과 가족이 있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든 가까운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도움을 받든 그리고 무엇보다 우울증이라는 것을 진단받고 약을 처방해준 나의 의사 선생님과의 소통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생각해야 되며 계속 생각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서 한 톨의 소중하고 작은 의지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초반에 나아질 수 없어.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뭔 소리야. 낳고 자시고 나발이고 오늘을 넘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사고할수록 우울증과 저는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은 기분 장애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과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건 감정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감정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생각하는 싸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인지하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쉽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차마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온전히 버텨낸 내가 있기에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한 관계를 많이 만드세요. 참 말이 쉽지 그게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요, 말이 쉽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 쉽지 않은 것들을 해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계신 여러분들도 의지박약이래. 아유, 너는 그래 매사에 좀 우울해하고 뭐 좀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더라. 야, 보통 우울증 환자들은 뭐 이러지 않냐? 진짜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의 호기심이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당신의 선입견과 편견이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환자가 나의 병을 바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곁에서 보고 있는, 가까이서 보고 있는 혹시나 그런 분들이라면 이 병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울증엔 정답이 없어요. 모두 다 증상과 행동 양식과 사고와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결과물은
우린 모두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우울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울 장애를 가진 나는 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손톱에 비유한 것처럼 왜 내가 우울에 빠져 있었을까? 지금이 몇 월 며칠이지? 가볍지만 무겁게 인지하는 것부터 왜? 라는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한 발자국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부담이 되진 또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로 갑시다. 오늘의 미묘는 제법 담백한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